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는 잠잠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증시가 상승을 한 바 있었는데요. 다만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치면서 혼조세를 드러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4,400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크게 봤을 때는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습니다. CPI 그리고 PPI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유럽 증시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쉬어가기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간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미국과 유럽 주요 기업의 올해 2분기 이익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기업의 이익은 12%가량 둔화될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증시 흐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장까지 살펴보시면 변동성은 상당히 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흐름을 그려 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다만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화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서 유가에는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지수별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3% 상승한 반면 S&P 500은 0.1, 나스닥은 0.18,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 하락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가 2.3%, S&P 500은 2.4, 나스닥이 3.3% 각각 상승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성적을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호조와 유나이티드 헬스의 견조한 실적에 따른 주가 급등이 대장주 시장에 호재로 반영됐지만 오후 들어 대형 기술주들이 초반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선 점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었는데요. 금융시장은 연준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7월 FOMC에서 최종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7월 이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 즉 두 번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약 20%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건설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를 비롯해 기초 소재, 금융, 유틸리티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819%의 거래를 마치면서 연 이틀의 급락에서 벗어났으며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 빅스는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경제학자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응답자가 54%로 집계되는데요. 이것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 61%보다 약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올해 2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1.5%로 이전의 0.2%보다 대폭 상향 제시했고 3분기 성장률도 종전의 마이너스 0.3%에서 0.6%로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든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낙관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올해 12월 기준금리는 연 5.4%로 정점을 찍은 뒤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현재 기준금리인 5에서 5.2%와 비교한다면 약 0.25%포인트 인상한 뒤 동결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펀드 데이터 집계업체 이베스먼트의 피터 라우렐리 글로벌 리서치 헤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헤지 펀드들에서 12개월 동안 연속 자금 순유출이 나타났고 지난 5월에는 특히 2009년 이후로 가장 많은 자금 순유출이 나타나면서 헤지 펀드 업계에서 자산이 총 188억 달러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8년 이후 헤지 펀드에서 연간 규모로는 순유출이 자주 일어나긴 했지만 5월에는 통상 플러스 순유입이 나타났다면서 지난 12개월 연속 헤지 펀드에서 자금 순유출이 일어난 것은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규모 자체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면서 헤지 펀드들에서 자금 유출 규모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기보다는 새로 유입되는 의미 있는 자금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 펀드조차 펀드 상환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일부 산업에서는 투자자 심리가 변하는 것 같지만 주식 헤지 펀드들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롱숏 주식 펀드들은 앞으로도 자금 모집과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성 납을 함유한 케이블 방치를 이유로 증권사 JP모건이 통신사 AT&T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한 데 따라 지난 금요일 AT&T의 주가가 4.1% 하락해 14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지는 AT&T와 버라이전 그리고 기타 통신사들이 미국 전역에 독성 납으로 뒤덮인 케이블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몇몇 독립기관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케이블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케이블이 있던 지역에서 당국이 전한 안전 권고를 넘어서는 수준의 납 농도가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같은 소식이 AT&T와 업계에 상당한 장기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관련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AT&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린다면서 전국적으로 통신사들이 모든 납 케이블 구리선을 제거하는데 총 59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마이너스 8이며 에퀴티 라이프스타일 프로퍼티스, FB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 홈뱅크 코프, 그리고 개런티 뱅크 쉐어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굉장히 강했습니다. 1%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43% 상승한 2,62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 매수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까지 이렇게 3박자가 모두 다 들어오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주들의 약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삼성전자가 2.09% 상승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3%대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3.42% 상승한 1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9% 상승하면서 7만 3천 원 선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7만 3,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상승불을 켜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AI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유입이 된 것이었고요. 또 CPI 그리고 PPI가 둔화되면서 이 조기 긴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된 영향이었습니다. 우선 AI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전망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장에서 HBM과 관련해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이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AI향 반도체인 HBM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이 불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차세대 D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사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D램과 AI향 D램과 관련해서 HBM과 관련해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살펴보실 텐데요. 현대차의 주가 2.46% 상승을 했고요. 20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완성차 기업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고 평가도 좋게 받고 있는 만큼 3년간의 흐름, 1년간의 흐름, 그리고 반년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수익권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의 주가도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37% 상승한 88,7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들 호재 소식을 두 가지나 들고 왔습니다. 해외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영국에서 5년 만에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국에서 현대차 신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이후 최다 판매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4.88%로 전체 브랜드 중에 8위를 기록하면서 영국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금요일 시장에서 모두 다 유입이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호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도를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설정을 했었고 인도에서 해법을 찾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 공장은 2020년에 설비 증설을 했는데 그 효과가 톡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는 튀르키예와 올해 들어서 생산 판매량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고 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고요.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탄력을 받은 가운데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9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특히 부진했던 인터넷 플랫폼주들까지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2.4%로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20만 4,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1.73% 상승한 52,8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이 조기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호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CPI 그리고 PPI까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연내에 동결될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한 달간의 흐름을 보셨을 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폭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부진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을 켜내면서 결국에는 89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업종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셨을 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가 3.35% 상승을 했고요. LNF가 1.79%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결국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죠.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HPSP가 16.69%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 ISC도 24.79% 상승폭을 켜낸 가운데 심텍도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 머티리얼즈도 1.04% 상승한 48,3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도 전반적으로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AI 시장 확대 기대감에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생산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렇게 AI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패키징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도 나타났다는 점 전일 금요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테마성으로 한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그리고 사료 관련 종목들 금요일 시장에서 또 한 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등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팜스토리도 상승을 한 가운데 나머지 누보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사료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까지도 관심을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